한국 시간으로 일요일이죠. MLS 개막전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성큼 한 걸음 좀 다가온 것 같아요. 예. 이제 정말 주말이면 MLS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이 개막 시점에 맞춰서 메이저리그 사커 공식 홈페이지에서 어느 팀이 또 이번 연도 전망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올려놨어요. 뭐 그러니까 다양한 포스트들이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동안 기사들 이적 시장 위주로 나오던 게 이제는 시즌 전망으로 싹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뭐 영상들도 올리고 있고 확실히 MLS가 볼거리가 좀 많은 편이긴 해요. 네. 공식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진짜 볼 게 굉장히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그 뭐 이번 시즌 누가 트로피 차지할까 해가지고 지난 시즌 이제 우승팀들을 올린 거거든요. 그렇죠. 뭐 인터 마이애미, 필라델피아, 내슈빌, 뭐 밴쿠버 등등. 다 이제 다르게 우승들을 했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 북중미 챔피언스컵만 이제 멕시코 팀이 한 거고 MLS컵은 인터 마이애미, 이제 정규 시즌인 서포터스 쉴드는 필라델피아 유니온, 그 이제 미국의 FA컵인 US 오픈컵은 내슈빌, 그리고 또 이제 캐나다 컵 대회, 이 캐나다 FA컵인 거죠. 밴쿠버, 그 리그스컵, 이건 이제 멕시코랑 미국 팀들이 자기네들끼리 이제 경기 가지는, 토너먼트 가지는 그 리그스컵.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FA컵이 더 위상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대륙에서는 리그스컵이 더 위상이 높긴 해요. 그래서 세 개 팀이 이제 북중미 챔피언스컵에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예, 이건 이제 시애틀, 그리고 또 이제 그 캄페오네스컵은 이건 이제 멕시코 이제 뭐 컵 대회여가지고 톨루카가 우승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역대 MLS컵 우승팀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주면서 올해는 땡땡땡 팀이 2026년 MLS컵에서 우승할 것이다. 약간 열린 결말로 이렇게 게시물을 올려놨네요. 예, 뭐 가장 많이 우승한 거는 이제 그 LA 갤럭시가 6번 우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DC 유나이티드, 초창기 최고 명문 팀이었던 DC 유나이티드가 4번 우승을 했고, 예, 시애틀이 2번 우승했고, 뭐 그렇긴 합니다. 콜럼버스 크루가 3번 우승했고, 예,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예, 근데 이제 이번 시즌은 기본적으로 인터 마이애미랑 LAFC 2파전으로 많이들 보고 있어요. 예, 현재까지는 대부분 그 두 팀이 우승을 할 걸로 굉장히 많이 전망들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네. 오프 시즌 11명의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적에 대해서 이제 그 샤샤 클레스탄, 뭐 유명한 축구 선수 출신이죠. 뉴욕 레드불스 레전드였고 미국 대표팀에서도 활약을 했었던 그래서 이제 11명을 뽑았는데, 근데 이거 11명 아니에요. 팀이 있어요. 뉴욕 레드불스 출신이라고 레드불 뉴욕을 넣었더라고요. 그 정도는 예. 아닌데 인터 마이애미는 팀으로 넣을만 그렇죠. 하거든요. 저기는 워낙 많이 데려왔으니까. 네, 근데 인터 마이애미는 팀도 있고 여기 베르테라메도 따로 있어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하메스 로드리게스, 유스타키오, 그 하크란 그레스네스, 이거는 이제 수비 듀오를 LA 갤럭시가 동시에 영입한 거죠. 네. 이제 티모 베르너, 그리고 또 이제 에스피노사, 그리고 또 이제 델라 토레, 그리고 이제 파쿤도 토레스, 마테우시 보구시 이렇게 뽑은 건데, 그 중에 이제 어쨌건 뭐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건 유스타키오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LAFC는 부상 후 이탈한 이고르 제수를 대체할 중앙 미드필더를 물색해왔고, 포르투갈 명문 포르투에서 이제 임대로 합류한 유스타키오라는 훌륭한 자원을 찾아냈다. 예, 그러면서 캐나다 국가대표인 유스타키오는 중원에서 몇 차례 득점에도 기여할 수 있는 선수다. 직접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인데, 하지만 그의 주된 역할은 LAFC의 경기 템포를 조율하고 부안가와 손흥민을 향한 수비에서 공격의 전환을 이끄는 것이다. 후방 플레이메이커 역할이 가장 주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 그거를 레알 에스파냐하고의 경기에서 제대로 보여줬어. 그렇죠. 그때 이제 부버지께서 정말 잘 데려온 것 같다. 딱 적절하게 데려온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일단은 손흥민과 부안가의 이 공격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거는 좀 익숙한 얼굴, 그리고 새로운 둥지라는 제목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 MLS 내에서 이적한 선수들 얘기인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아까 뭐 그 MLS 내에서도 이적한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여러 명 이렇게 뽑은 거거든요. 예, 뭐 에스피노사는 좋은 영입이라고 했었고, 뭐 막 파쿤도 토레스도 상당히 많은 이적료를 들여서 오스틴이 데려온 거고, 바리보는 지난 시즌 필라델피아 유니온의 주포였고, 뭐 그리고 보구시는 예, 휴스턴 예전에 LAFC에서도 뛰었던 선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올해의 골키퍼인 데인 샌클레어도 있고 뭐 여러 명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도 어쨌건 간에 샤펠버그가 뽑히긴 했어요. LAFC가 영입한 하지만 부상 때문에 아직 뛰지 못하고 있는 그렇죠. 예 오자마자 부상을 당했죠. 네. LAFC에. LAFC는 내슈빌에서 샤펠버그를 100만 달러의 일반 배분금과 맞바꾸면서 엄청난 스피드와 강한 강도를 그의 핵심 장점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손흥민과 드니 부앙가라는 기록 제조기 슈퍼스타 듀오가 이끄는 이미 위력적인 공격진에 캐나다 국가대표인 샤펠버그가 한층 더 깊이를 더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예,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1월에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그의 데뷔는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이적과 월드컵을 앞둔 상황에서 2026년은 샤펠버그에게 커리어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해가 될 전망이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은 레알 에스파냐하고의 경기에서는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한 단계 발전한 모습을 보여줬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자칫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샤펠버그는 최대한 빠르게 복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근데 뭐 3월에서 4월쯤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전망이 떠가지고. 근데 또 마음이 급하다고 일찍 복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시작부터 좀 꼬였다. 출발이 꼬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2026 시즌 탑10 뉴커머. 예, 그 뉴커머 같은 경우는 이제 MLS 신입생인 거예요. 다른 리그에서 MLS로 온 선수들. 그러니까 맨 앞에는 전체를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는 MLS에서 이적한 뉴커머가 될 수 없는 선수들을 뽑은 거고 네. 예, 이거는 이제 그 뉴커머 완전히 다른 리그에서 이제 MLS 신입생이 되는 선수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 여기 이제 탑10에 뭐 이제 유명한 선수들 많죠. 그렇죠. 그 멕시코 리그 득점왕도 했었던 헤르만 베르테람의 인터 마이애미, 그리고 또 이제 하메스 로드리게스도 있고 티모 베르너 있고 문테아누 같은 경우는 DC 유나이티드에서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 들여서 영입한 거고, 또 이제 유스타키오 있고, 예, 은보카지 같은 경우는 남아공 센터백이죠. 핵심 센터백. 예, 이번에 가세를 한 겁니다. 예, 뭐 이 정도가 이제 뽑힌 건데, 그 레길론도 있긴 한데 레길론도 오자마자 부상당했죠. 첫 경기부터. 좀 안타깝죠. 그래서 뭐 유스타키오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비슷해요. 예, 그가 이골 제수 부상 때문에 십자인대 파열 때문에 이제 유스타키오를 영입을 한 건데, 예, 이번 시즌에는 이제 기존의 역습 중심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주도적인 점유 스타일로 한 단계 도약하길 원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유스타키오를 영입을 한 거고, 예, 그 가장 럭셔리한 임시 해법을 선택했다. 임대로 데려온 건데, 저는 뭐 일단 레알 에스파냐전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완전 영입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완전 영입 옵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경기 조율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 기술, 시야, 기동력을 모두 갖춘 그는 중원에서 질서와 유동성을 동시에 부여할 수 있는 전천후 타입의 선수다. 네. 이는 손흥민과 부안가가 상대 수비를 괴롭히는데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개인 수상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올해는 과연 누가 이 골키퍼 오브 더 이어를 타게 될지, 예, 일단은 가장 먼저 앞세웠고요. 네, 그래서 뭐 세인트 클레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대표팀 골키퍼인 맥프리즈, MLS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LAFC 상대로 좋은 선방 보여줬던, 그리고 환상적인 패스로 그렇죠. 도움을 올렸죠. 예, 타카오카 요에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카리나도 있고, 예, 요리스는 전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리스는 사실 좀 아쉽죠. 예, 이상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이름값. 예, 아무래도 이름값은 어쨌건 간에 가장 높잖아요. 월드컵 그렇죠. 위너기도 하고. 예, 그래서 뽑은 걸로 보이고요. 후보군으로.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득점왕 후보에는 손민 선수는 일단 여기서는 안 뽑았어요. 예, 그럼 메시랑 부안가랑 드레이어랑 페타르 무사랑 샘 서리지 이렇게 뽑은 건데, 뭐 득점 1위였고 2위였고 3위였고 뭐 이렇게 되죠. 저 뭔가 실루엣이 손흥민 선수 같지 않나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약간 느낌이 손흥민 있는데? 선수는 MVP 후보에 올린 거예요. 예. 예, 그럼 부안가랑 손흥민을 나눠서 배치를 시킨 것 같은데, 근데 실제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에는 MVP 득점왕 후보에 전부 다 손흥민 선수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 배치할 때 조금 다르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메시도 두 개 다 있는데. 아니 인터 마이애미가 메시 바뀌었잖아. 인터 마이애미가. 그래서 네. 그런 게 아닌가. 어허. 예, 그래서 MVP 후보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당당히 이제 이름을 올린 건데요. 네. 예, 메시와 함께 사실 이 둘이 가장 강력한 MVP 후보로 불리고 있어요. 메시랑 손흥민이 실제로도. 네. 예. 뭐 작년에도 워낙 대단했으니까. 네. 그리고 베스트 듀오. 예. 네. 뭐 그가 지난 시즌 굉장히 좋은 듀오들이 많았었는데 예, 이제 부안가와 손흥민이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영입한 베르테라메랑 이제 메시가 있고 무타르랑 서리지는 지난 시즌 뭐 좋은 활약 펼쳤고 에반데랑 덴케이도 그렇고 팩이랑 펜칠이 좀 약하죠. 네. 예. 여기는 어쨌든 저 가장 위에 있는 두 듀오랑 그리고 무타 서리지가 좀 강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오프 시즌 동안 있었던 10가지 이제 큰 스토리 라인에 대해서 올린 네. 건데요. 예, 첫 번째가 이제 감독 변경 상황. 그래서 감독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근데 여기에선 도스산토스 감독은 언급을 안 했더라고요. 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걸 수석 코치로 수도 있었기 있어요.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제 인터 마이애미 리로드 해가지고 인터 마이애미가 엄청나게 영입했다. 그 이제 오베드 바르가스랑 이제 알렉스 프리먼이 라리가로 이적했잖아요. 네. 오베드 바르가스는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했고 프리먼은 비아레알로 이적해가지고 그래서 빅리그로 이적했다. 이 얘기인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글로벌 스타들이 MLS에 합류하다는 이제 뭐 하메스라던가 베르너 같은 선수들 얘기인 거고. 이제 스타들이 MLS로 돌아오다는 이제 다른 리그 갔다가 돌아온 선수들 뭐 보그시라던가 네. 이런 선수들 얘기인 거고. 이제 서포터스 쉴드 우승팀에게는 물음표가 있다. 이거는 이제 필라델피아 유니온이 이번 시즌 주축들이 많이 빠지면서 위험해 보인다. 이 얘기인 거고. 이제 갤럭시는 리키 푸츠 없이 간다. 또다시. 여기가 십자인대 파열됐는데 복귀를 앞둔 시점에서 또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샌디에고를 떠나는 척키는 이제 이르빙 로사노 얘기인 거죠. 네. 예, 아직까지는 남아있긴 해요, 팀에. 그런데 팀에서는 전력 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9번째로 부안가와 손흥민의 시즌2가 있는 거고, 10번째 시카고 파이어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다. 그리고 보너스로 월드컵이 다가온다. 이렇게 예. 한 건데요. 우리에게 예. 중요한 건 저 9번이죠. 그렇죠. 예, 부안가와 손흥민의 시즌2. 예. 네, 오프 시즌 동안 LAFC 핵심 공격 수인 드니 부안가가 브라질로 이적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현실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손흥민과의 호흡을 다시 한번 가동하면서 MLS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 듀오의 일원으로 활약을 하게 됐어요. 부안가를 둘러싼 빅클럽들의 관심은 계속 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인터 마이애미가 영입 제안을 넣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언젠가는 LAFC가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가본 국가대표인 그의 가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은 조합이 흔들릴 기미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MLS 수비진 전체에 있어서 두려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네요. 예. 네. 뭐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시즌까지는 부안과 손흥민이 계속 가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월드컵 이후에 뭔가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은 그렇죠. 예, 현재로선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이번 시즌 첫 파워 랭킹이 발표됐습니다. 예, 1위가 인터 마이애미, 2위가 LAFC, 3위가 밴쿠버, 4위가 샌디에고. 서부가 좀 와이드 서부죠. 네. 예, 그리고 이제 5위가 내슈빌, 6위가 신시내티, 7위가 시애틀, 그리고 이제 8위가 필라델피아, 9위가 시카고, 그리고 10위가 샬럿. 예, 이렇게 뽑힌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2위로 뽑힌 LAFC에 대해서는 캐나다 국가대표 주전급인 샤펠버그와 유스타키오 같은 영리한 보강을 제외하면 LAFC의 선수단 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다. 지난 시즌 승점 60점을 쌓았고 손흥민 합류 이후 폭발적인 상승세를 탔던 팀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인다. 이미 그가 손흥민이 가세하고 나서 이 팀의 경기력이라던가 승점이라던가 이런 것들 자체가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실제 LAFC는 손흥민이 출전 가능한 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2점의 승점을 획득했다. 거의 3분의 2경기는 이겼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 시즌 역시 큰 틀에서는 비슷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새로운 변수도 있다. 마크 도스 산토스가 이제 4년간의 LAFC 수석 코치 생활을 마치고 신인 감독으로 부임했다. 그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밴쿠버 화이트캡스를 이끌었던 지도자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팀의 경기 모델은 이전과 다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뭐 실제 그가 조금 더 점유에 중점을 둔
축구를 하겠다라고 했고 또 이제 그 엘리케 감독의 파리 생제맹을 상당히 많이 어쨌건 간에 롤 모델로 삼고 있나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파리 생제맹도 전형적인 9번 공격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제 공격진들이 계속 스위칭을 하면서 상대를 공략을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솔직히 말해, 손흥민과 부안가가 그라운드에 있는 한 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네. 이 둘만 있으면은 LAFC는 우승 후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파워랭킹 1위는 인터 마이애미였고요. 네. 워낙 영입을 이번에 좀 활발하게 했었기 때문에 좀 1위로 뽑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네, 뭐 그래서 베르테라메라든지 레길론이라든지 뭐 이렇게 있는데 레길론을 일단은 좀 아쉽게도 네. 좀 못 나오게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뭐 다비드 아얄라도 상당히 좋은 선수고 포틀랜드 팀버스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그 부스케츠 자리로 영입한 거고 아yen데는 지난 시즌 MLS 플레이오프 최다골 신기록 수립한 선수고 그렇죠. 예, 미카엘도 휴스턴 다이나모에서 이미 좋은 활약을 펼쳐서 파오메이라스에서 뛰었던 어린 선수고 예,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의 골키퍼였던 세인트 클레어까지 사실 기본적으로 전력은 더 강화됐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인터 마이애미를 넘어야 좀 LAFC가 우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정도 스쿼드라면은 단순히 서포터스 쉴드 도전만이 아니라 모든 트로피가 충분히 사정권에 있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 마이애미가 유난히 좀 그냥 원래 MLS 자체가 셀러리 캡이 있다 보니까 전력의 균형이 제법 맞는 편인데 인터 마이애미는 그 균형을 조금 깨고 있다라는 평가들을 듣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MLS에서 좀 생각하는 좀 개막전에 나설 만한 베스트 11을 좀 각 팀별로 올려놨어요. 뭐 그러니까 개막전 이야기보다는 이번 시즌 베스트 11을 좀 올려놓은 거고요. 네. 예. 어떻게 스쿼드가 짜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영입한 베르테라메가 톱에 있고 메시 공미에 있고 그리고 실베티랑 아엔데 둘 다 이제 아르헨티나 이선이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브라이트랑 뭐 데폴도 있는데 여기 이제 아얄라도 설 수 있는 거고 네. 이제 팔콘과 미카엘의 이제 그 레길론과 프레이 그리고 이제 골문은 세인트 클레어 이렇게 나설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좀 강해 보이죠? 예. 거기다가 이제 파쿤도 무라도 있고 영입한 네. 선수들이 많아요. 예, 인터 마이애미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LAFC 뭐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있고 손흥민이 공격의 중심으로 내세워서 첫 번째 풀시즌을 맞이한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공격진은 일단 뭐 도스산토스 감독이 프리시즌부터 이제 그 북중미 챔피언스컵 그 레알 에스파냐하고의 경기에서도 계속 433을 쓰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433이 메인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거고요. 예, 이제 손민 톱에 부안가랑 다비드 마르티네스의 이제 그 중원이 유스타키오가 가세하면서 이제 틸만 델가도와 함께 중원을 형성하고 좌우 풀백은 홀링스헤드랑 이제 팔렌시아 그리고 센터백은 타파리앙 프로티오스 그리고 이제 골문은 요리스 골키퍼가 지킬 걸로 본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작년 준우승 팀이었던 밴쿠버 화이트캡스. 예. 근데 밴쿠버 화이트캡스는 사실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전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긴 해요. 네. 왜냐면은 좀 주전급 선수들이 떠나긴 했거든요. 예, 떠난 부분들이 있어서 지난 시즌보단 약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긴 한데 근데 이 팀은 미들이 정말 강하죠. 그렇죠. 지난 그 LAFC와의 경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밀러 중심으로 쿠바스랑 버울터 이 세 명의 미들 라인이 정말 강하다. 사실 프리소도 원래는 수비형 미드필더였는데 센터백으로 보직을 변경을 했을 정도거든요. 예. 그리고 뭐 블랙모니아 워낙 수비를 잘한 선수고. 예. 이렇게 좀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스쿼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샌디에고도 어쨌건 우승 후보 중에 하나로 뽑히긴 하잖아요. 근데 샌디에고는 몇몇 선수들의 조금 의존도가 큰 편이긴 해요. 그 드레이어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긴 하죠. 드레이어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트벨스코프 이 선수가 이제 그 MLS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이 팀은 그러니까 선수들의 개개인의 기량보다는 시스템이 정말 잘 구축된 팀이다. 조직력. 예. 신생팀이었는데도 조직력이 정말 좋다라고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내슈빌도 이번 시즌 굉장히 다크호스로 불리고 있죠. 예, 특히 이제 에스피노사까지 영입하면서 여기는 공격 듀오가 아니라 공격 트리오로 불리죠.
서리지, 서리지, 무흐타르, 무흐타르. 그리고 이제 에스피노사까지. 네. 예, 그리고 중원도 타그세스랑 이제 그 야즈백까지도 상당히 좋은데 수비는 나자르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좀 약한 편이긴 해요. 수비가.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무조건 닭공 축구한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됩니다. 먹히면 우린 더 넣는다라는 마인드로. 세 골 먹히면 네 골을 넣는다는 마인드의 팀이라고 예. 보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신시내티. 예, 신시내티는 이제 덴케이랑 에반데르 이 둘이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한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거기다가 여기 수비도 괜찮아요. 미아즈가나 이제 마일스 로빈슨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미국 대표팀에서도 뛴 적이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네. 예,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중원은 좀 약하죠. 여기는. 네. 그리고 이제 2024년에는 챔피언이었지만 작년에는 정말 성적이 안 좋았었던 LA 갤럭시입니다. 여기 신시내티까지는 우승 후보 6팀을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네. 예, LA 갤럭시는 LA 더비기도 하고 저는 LA도 어쨌건 간에 나름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리키 푸츠가 또 십자인대 파열된 거는 크긴 하지만은 부상만 없다면 여기도 괜찮은 팀이거든요. 일단 글래스네스랑 하크 영입해가지고 수비 강화한 거. 네. 예, 이 중앙 센터백 라인은 호흡만 맞는다면은 MLS에서 가장 강한 편에 속하고 그 이제 페인칠과 이제 팩의 좌우 윙에 이제 로이스까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로이스가 얼마나 부상을 안 당하느냐가 관건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정상빈 선수가 속해 있는 세인트루이스. 네. 예. 뭐 정상빈 선수는 이제 오른쪽 윙 주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뛴 선수들이 좀 많죠. 네. 예, 그 정상빈 선수, 그 하르테도 분데스리가 출신이고 토이 헤르트도 그렇고 레벤도 그렇고 여기는 확실히 스타 파워가 좀 떨어진다. 그렇죠. 확실하게 득점을 책임질 수 있는 선수가 좀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순위도 기본적으로는 다 낮은 편이죠. 예, 15위는 사실 서부지구 최하위라는 얘기인 거고, 예, 그리고 뭐 11위, 13위, 뭐 12. 최고가 8위네요. 예. 8위면은 좋죠. 8위, 9위면은 그렇죠. 8위, 9위까지가 이제 그 플레이오프 갈 수 있다 보니까. 네. 예. 미겔 가야르도랑 브래들리 라이트 필립스가 이렇게 8위, 9위 예측을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26년 동부지구랑 서부지구 이제 그 예상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동부지구는 인터마이애미가 1위, 신시내티가 2위, 내슈빌이 3위 이렇게 예상을 한 거고요. 네. 예, 대부분 그러니까 뭐 인터마이애미가 동부지구 우승을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서부지구는 LAFC가 우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렇게 된다면은 또 MLS에서는 이제 손매 대전으로 또 이렇게 올릴 수도 그렇죠. 있고. 예, MLS컵 결승전이 손매 대전이 펼쳐지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거는 다양한 전망들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MLS컵 우승은 인터마이애미가 할 걸로 보고 있어요. 많이. 2연패. 무려 9표를 받긴 했거든요. 이 절반 이상이 이제 그 인터마이애미가 우승할 걸로 봤는데 LAFC 우승도 있긴 합니다. 예, 그 시애틀 사운더스는 무슨 홍대픽인지 모르겠고요. 예. 근데 LAFC도 어쨌건 간에 나름 4표가 나왔다. 인터마이애미 다음으로 LAFC가 가장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만큼 이 두 팀이 좀 전력이 탄탄하다. 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MLS컵은 인터마이애미가 가장 강할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는 반면에 정규 시즌인 서포터스 쉴드는 LAFC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어요. 예, 실제 그 우승할 거라는 게 7표, 인터마이애미가 6표, 이 둘이 거의 독식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전망이 초반에는 LAFC가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면 인터마이애미는 변동이 많잖아요. 선수들이. 영입을 많이 했고 예. 많이 나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반에는 조금 조직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반면 LAFC는 골자는 그대로 가는 가운데 유스타키오나 사실 예. 가세한 거에 가깝거든요. 주전은. 그러다 보니까 LAFC가 정규 시즌 우승을 할 걸로 많이들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예. 신시내티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MLS MVP 같은 경우는 리오넬 메시가 9표로 가장 많이 받았고요. 예, 손흥민 선수도 5표로 이제 두 번째로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드레이어 1표. 그렇죠. 홍대픽 하나 있는 거죠. 맥스 브레토스. 예. 다 거가 메시, 손흥민인데 한 명은 홍대픽.
예, 딱 있는 거고요. 사실 시즌 전에 아무한테나 물어봐도 메시 아니면 손흥민일 것 같긴 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득점왕 같은 경우도 뭐 기본적으로 메시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손흥민과 부안가도 이제 표를 받았습니다. 예, 뭐 부안가 같은 경우는 3시즌 연속 20골 이상을 넣은 선수기도 하고 MLS 최초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 부안가 선수 다 이름을 올렸다. 네. 예, 근데 아무래도 MVP보다는 득점왕이 조금 더 혼전이죠. 막 베르트람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이번 시즌 전 어떤 예측, 전망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야 보고 있었는데 확실히 이번 시즌은 LAFC, 인터 마이애미가 강하다라는 것들을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뉴커머 같은 경우는 베르테라메를 뭐 가장 많이 예상들을 하긴 했는데요. 하지만은 그 외에도 하메스 로드리게스나 이제 티모 베르너도 이름을 올리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좀 주목을 받는 선수는 베르테라메. 네. 예. 뭐 하메스랑 베르너는 이름값도 있는 선수니까. 네. 아무래도 어쨌건 간에 베르테라메는 절정의 폼일 때 온 선수여가지고 네. 하메스나 이제 그 베르너 같은 경우는 한 차례 꺾이고 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영향을 끼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래들리 라이트 필립스는 이것도 홍대픽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트랜스퍼 마켓에서도 예, 누가 이제 메시한테 도전할 수 있을까? 아하. 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전망을 전반적으로 올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MLS는 유난히 많은 흥미 요소를 가지고 있다. MLS 3.0이라고 불리죠, 이번이.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월드컵이 중간에 있어서 샌드위치 시즌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시즌 단축 시즌 한 다음에는 추춘제로 변환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월드컵 다음에 어쨌건 간에 축구 부문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대할 요소가 정말 많다. 감독 교체, 잠재력 넘치는 신예들의 등장,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뤄진 굵직한 영입들이 경쟁 구도를 새롭게 재편하면서 모든 구단은 각자의 증명 과제를 안고 시즌을 맞이한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한 건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인터 마이애미에 도전할 팀이라고 해가지고 예, 뭐 동부에서는 그나마 뭐 필라델피아 신시내티나 그리고 또 이제 샬럿, 뉴욕시티, 애틀란타 유나이티드도 여기는 이제 도약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신시내티 하나만 뽑은 거긴 해요. 사실상 동부는 인터 마이애미가 좀 가져갈 거고 네. 거기에 신시내티가 조금은 도전해 볼 수 있는 네. 위치다. 예. 그러면서 진정한 도전은 서부 컨퍼런스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예. 바로 이제 손흥민의 LAFC. 그리고 뭐 LA 갤럭시도 지난 시즌보다는 반등할 걸로 보이긴 하고, 영입을 잘했으니까요. 리키 푸츠가 부상당한 게 문제가 크긴 하지만.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밴쿠버 화이트캡스랑 샌디에고까지. 그러니까 거의 인터 마이애미를 붙잡을 수 있는 팀은 서부에 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건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깜짝 돌풍을 일으킬 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했었네요. 뭐 다크호스라고 부르는 게 과할 수도 있겠지만 미네소타 유나이티드. 예. 예, 뭐 그러니까 미네소타 유나이티드는 아무래도 이제 그 하메스를 영입을 했으니까 하메스가 포텐셜을 보여준다면은 과거에 그런 어느 정도 그 편리만 보여주더라도 이제 화이트캡스에서 밀러가 보여준 것과 유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왜냐면 미네소타는 수비의 팀이거든요. 예, 사실 가장 롱볼을 많이 쓰고 가장 수비적인 전술을 쓰는 팀이기 때문에 하메스가 팀에 없는 공격의 창의성을 더해준다면은 그러면은 뭐 다크호스가 될 수는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고, 또 이제 동부 컨퍼런스에서는 DC 유나이티드가 이번에 영입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DC 유나이티드가 이제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주목해야 할 선수는 3명을 뽑았습니다. 어허. 예, 하메스 로드리게스랑 손흥민과 이제 메시. 예, 그래서 이제 손흥민은 LAFC 합류한 이후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고, 2025 시즌 메시를 제치고, 이게 그가 트랜스퍼 마켓에서 그렇죠, 선정한 그렇죠. 투표에서 이제 MLS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 인기 투표에서 메시를 밀어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 어려운 걸 해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이 새겨진 LAFC 유니폼은 입단 이후 미국 전체 스포츠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유니폼이었다. 네. 그러면서 단순히 이제 인기만이 아닌 경기장 안에서도 손흥민은 공식전 이번 이제 그 레알 에스파냐하고 경기까지 포함인 거거든요. 14경기 출전해서 13골 7도 2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 메시를 잠깐 언급하면서 기록들 이야기를 했고 인터 마이애미에서 88경기 77골 44도. 예, 이게 맞는 기록인지 모르겠는데 대단하죠? 메시도 미쳤죠. 예. 어쨌든 역시나 MLS 트랜스퍼 마르크트에서도 손매를 좀 주목하고 있다. 예. 뭐 주목해야 할 이제 21세 이하 선수에는 케번 설리반이라고 16살 선수. 예, 이 선수를 좀 주목을 한다라고 평가를 진짜 했고. 어리구나. 예. 예, 그리고 이제 다비드 마르티네스. 예. 제가 레알 에스파냐전 보기 전에 이거 했으면은 다비드 마르티네스는 좀 아니지 않나 했을 텐데. 근데 한 수 올랐어요. 예, 레벨이. 일단 더 봐야죠. 그쵸. 예, MLS에서 어떨지 더 그러니까 클래스가 있는 팀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건 간에 다비드 마르티네스도 메넨글라드바흐, 볼프스부르크, 라치오 같은 팀들이 관심을 보인 바가 있다라고 평가를 한 거고 이제 그 페이턴 밀러라고 예 이제 윙백인데 이 선수 같은 경우도 많은 빅클럽들이 노리고 있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부버지에게 인정받은 마르티네스 아직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직은 인정할 수 없다. 예. 잘하긴 했지만 MLS에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주목해야 할 감독 LAFC의 마크 도스 산토스. 도스 산토스를 뽑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전술적으로 매우 영리한 지도자였지만 밴쿠버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고 그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모습도 있었다. 그래서 밴쿠버에서 성적은 좋지 못했지만은 도스 산토스가 LAFC에서는 비록 수석 코치였지만은 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다 연속성도 있고 이 LAFC의 성적도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주목해야 할 감독으로 이제 도스 산토스를 뽑은 겁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또 이제 뭐 2026년 새로운 감독들 해가지고 리스트를 올린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애틀란타 유나이티드가 타타 마르티노가 복귀를 했죠. 네. 예, 그리고 콜럼버스 크루의 헨리크 리드스트램, 낭시가 떠나면서 부임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 래피즈의 토트넘 수석 코치였던 맷 웰스. 예, 맷 웰스가 떠나면서 헤이팅하가 토트넘에 부임하게 된 거였잖아요. 그리고 LAFC의 도스 산토스, 그리고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의 카메론 노울레스, 미네소타 유나이티드 감독도 램지라고 해가지고 저기 챔피언십 팀으로 갔죠. 예, 잉글랜드. 그리고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의 마르코 미트로비치, 그리고 레드불 뉴욕의 마이클 브래들리, 그리고 또 이제 스포팅 캔사스 시티의 라파엘 비키는 나름 스위스 리그에서도 좋은 성과들을 올렸는데 잘 데려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이름값은 타타 마르티노랑 라파엘 비키가 가장 높죠. 그렇죠. 감독으로서의. 예,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시티의 요한 다메.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마크 도스 산토스다. 예. 네. 그래서 뭐 폭넓은 지도자 경험을 가지고 있고 연속성을 제공할 수 있는 지도자는 지도자이고 그리고 또 이제 손흥민의 풀시즌 가동이라는 추가적인 호재까지 기대할 수 있다. 네. 그래서 LAFC의 성공을 위해 큰 변화를 줄 필요가 없다. 3백과 4백을 모두 가동할 수 있고 투톱과 3톱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며 빠른 전환 축구와 보다 점유율에 기반한 운영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전술적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MLS 공식에서 올라온 뭐 기사들이나 아니면 트랜스퍼 마케트나 이런 데서 올라온 MLS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확실히 좀 영입을 활발하게 한 팀, 뭐 인터 마이애미라든지 DC 유나이티드라든지 LA 갤럭시라든지 이런 팀들이 주목을 받는 건 당연하고 LAFC는 손흥민의 풀시즌이라는 점이 참 크게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좀 느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이번 주말에 펼쳐지는 개막전 어떤 식으로 경기가 펼쳐질지 한번 기다려보면서 MLS 이야기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